자, 입당 일주일 만에 윤석열 국민의힘의 시너지 효과가 멈췄다 이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여론조사를 일단 보면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자동응답이냐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 좀 다르고 유선이 얼마나 섞였냐에 조금 다르긴 한데 실제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여러 개를 보면 오늘 이상한 곳에서 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모든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이나 다 윤석열이 1위를 내주고 있는 영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KSOI 거는 윤석열이 4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내줍니다. 1위를. 요건 자동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네. 그 6일날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인데 여기 추세 한번 보십시오. 되게 기가 막혀요. 추세가 윤석열이 7월에 비해서 8월 달에 6포인트가 빠집니다. 이재명 지사는 완만하게 오르는 또는 횡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6포인트 차이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물론 전화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MBS 지난 목요일 날 나왔던 전국 지표조사는 보시다시피 이재명 28, 윤석열 22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 화요일 날 나온 아시아경제 여론조사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것도 그러니까 자동응답이잖아요. 여기서 윤석열이 이재명 지사한테 또 추월당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1위는 대부분 다 내줘버린. 근데 저는 저 야경 있죠? 아시아경제인가? 네. 저기 맞죠? 저기 양자대결 조사하는 거 저거 하면 안 돼요. 저 조사는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양자대결 조사를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양자대결은 뺐어요. 넣지도 네, 않았어요. 빼야 돼. 저거는 정말 이상한 조사예요. 왜냐하면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추이를 보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하는 여론조사인데도 TBS가 의뢰한 거랑 YTN이 의뢰한 게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샘플의 차이이기도 할 텐데 저는 KSOI가 윤석열이 굉장히 높게 나오던 네, 그런 여론조사예요. 그리고 저기는 저 관계자가 우리가 한번 그 강연을 들었는데 지금 양자대결 조사하는 건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저기는 안심번호를 받아서 그때 받아서 한대요. 그래서 그게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자대결 관련하여서 신경 쓰실 필요 없다. 큰 의미 없다.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추세가 이 아시아경제 여론조사까지도 윤석열이 역전을 당했는데 네. 윤석열은 전주 대비 2.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여론조사가 만약에 개개는 달라도 거기 1000명 샘플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10개 나왔어. 그러면 10개는 실제 여론에 되게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응답이 윤석열을 떠받치고 있다가 자동응답까지 싹 다 내주는 상태가 되면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1위는 이재명 지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아시아경제 여론조사 중에 야권 후보 적합도를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등의 지지층 입장에서 누구를 후보로 생각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게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4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보수 야권의 주자들 중에 홍준표는 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유승민도 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최재형도 올라가고 원희룡까지 올라가. 안철수 떨어졌고 나머지 너무나 이제 미미해서 냅두고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홍준표는 올라가는 추세에 이 윤석열과 실제 차이가 한 7% 차이밖에 안 나요. 보수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이렇게 추세를 타버리면요. 윤석열 때리기는 계속되고 윤석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끈이 조중동에서 손을 놔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토론회 같은데 안 나가고 그러면서 사실상 내가 그런 내용까지 했다고 윤석열 혹시 출당당하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 예.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최재형을 자꾸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대결을 넣으려고 해요.
저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최재형 후보를 띄워보려는. 근데 전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보면 답한 게 없어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선이 무슨 준비하는 데인 줄 아세요? 준비된 후보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놓고 격돌하는 게 토론이에요. 지금부터 뭘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출마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대놓고 면전에서 이렇게 비판까지 할 정도였고, 저도 보면은 그 아까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뭐 3.6%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고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딱 안철수, 제2의 안철수란 얘기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자기 소신, 철학, 비전, 가치관 제대로 밝히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만 하면서 그걸로 뭔가 이제 유지하려는 것 같은데, 그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아까 윤희숙, 하태경 이런 사람들도 그 윤석열 씨 엄청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홍준표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윤석열, 최재형은 알아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반문 또는 극우 포지션에 있는 한 저는 이런 확장성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입당하면 안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여론조사 한 2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표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갔네 하고 이제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지지를 막 빼기 시작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설화라고 표현해 주는 거 있잖아요. 말실수라는데 말실수가 아니에요. 그 소신이지, 소신. 예, 그 사람의 소신인 것도 있고, 그리고 엘리트주의가 발현된 것도 있고, 본질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부정식품 발언 있잖아요. 그건 저는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 어떤 사람은 나쁜 음식, 이런 생각이 박혀 있지 않고는 그런 거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휴가 끝나고 나와서 또 어떤 기대돼요. 개봉박두 윤석열 막말 퍼레이드. 도쿄올림픽은 끝났는데 망원 올림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윤석열이 그 남친 짤 할 때 귀여워 죽겠더라고요. 저런 자가 대선에 나오는 거 보면 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꿈을 줬다. 서울대 출신의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라는데 그 찌질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아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스마트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막 스마트한 걸 보여주는 사람이 남친 짤 같은 건 보내면요, 아무리 못생기고 뚱뚱해도 멋있게 보이거든요. 아니 하고 다니는 말 하나는 무슨 거의 무슨 배설하는 느낌으로 다니는 자가 강아지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 혐오감이 더 막 이런.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저도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최소한 청년들, 그러니까 뭐 모든 청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자칭 보수 2030 남성들이 이준석 대표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준석 대표랑 척지니까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지금 어떤 얘기 붙냐면 꼰대다, 윤석열 대도 2030 챙길 것 같지 않다, 진짜 저런 사람 답도 없다 이러면서 엄청 지금 싸우고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선택했는지 전 거기 들어간 명단들 보면서 와, 저분들은 여태까지 몇 선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 정치판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 시켜보면 안 돼요. 이준석이 어떻게 당선됐냐고 일종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준석 지지 기반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윤석열이랑 등 돌리는 거 단순하게 당내에서 중진들이 이준석 무시하는 거랑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출당당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배고프신 분이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배고파요. 저 진짜 배고파요. 예. 자, 배고프다고 그 비싼 화리화를 2개나 드시. 네. 최미 작가님과 황희디 이사와 함께했던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8시에는 청국장 오랜만에 생방송 한번 할게요.